다양한 종류의 호박 이렇게 먹으면 더 좋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런 분들에겐 이런 호박이 좋다. 세 번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가 걱정인 노년층인 분들은 어떤 걸 드시면 좋을까요? 네? 이번에는 호박씨예요. 씨가 도움이 되는군요, 오 교수님. 예, 아까 정윤 선생님께서 요리할 때 호박씨를 넣어주셨는데요. 사실 호박씨에는 여러 가지 필수 아미노산도 많고 레시틴이나 여러 가지 뇌 건강에 좋은 성분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 DHA 이야기 많이 하죠. 뇌 건강에 아주 필수 영양소로 오메가3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호박씨에 굉장히 많습니다. 또 호박씨 자체가 우리가 그 몸에 좋다는 견과류로 또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를 고려해 볼 때 아무래도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그렇군요. 아니 저 그냥 식탁에 올려놓고 아무 생각 없이 간식으로 호박씨 먹거든요. 치매 예방에 좋다니 어머님 댁에 보내드려야겠어요. 호박씨가 어떤 효능들이 있어요? 네. 예, 우리 아까 뭐 항암, 뭐 고혈압, 당뇨, 뭐 이런 면역 이야기 이렇게 했는데요. 또 다른 효과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그 뼈 건강인데요. 거기에 칼슘, 마그네슘, 인, 아연, 철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뼈 건강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요. 이건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텐데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뭐 그래요? 연구가 있습니다. 호박씨의 그 성분을 뽑아가지고 캡슐을 만들어서 임상 시험을 한 24주 정도 한 적이 있는데요. 한 군하고 안 한 군하고 머리카락이 한 40%더 낫다 와, 하는 40% 보고가 나. 있습니다. 근데 임상 실험 결과인데요. 아직 그 더 입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이것만 너무 믿지 마시고요. 또 이걸로 해가지고 또 머리에 기름으로 만들어서 또 이렇게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상품도 있고 이런데요. 너무 믿지는 마시되 이 기존으로 이야기되는 게 아무래도 남성 호르몬의 역할을 어느 정도 조절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전립선 건강이 남성 호르몬하고 관련이 많죠. 네. 그래서 임상 결과 전립선 건강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트립토판이나 이런 그 수면을 조절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멜라토닌을 만들어내는 성분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불면증 개선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거는 항상 좋다고 설명을 해드리면 그 다음 날이나 그 당일에 마트에 가보면 돈이 나가지고 이만큼 우리 어머님들 사놓으시고 거의 삼시세끼 몇 주째 계속 드시잖아요. 맞아요.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었네. 다 그래요. 호박씨는 이렇게 사서 막 먹어도 되는 건가요, 손 교수님? 아니겠죠. 예. 우리가 이제 보시면 호박씨는 간단히 손질만 해도 아주 근사한 음식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보면 이제 겉에 있는 껍질만 살짝 벗겨내고 생으로 드셔도 식감도 오독오독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살짝 볶아서 물에 우려서 차로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드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호박씨는 아까 지방이 많이 있어서 100g당 약 548kcal나 나가요. 그래서 이제 그 열량이 높으니까 체중 감량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럼 얼마를 도대체 먹으라는 거냐? 네. 조심하라고만 하지 말고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인 한 줌 정도, 한 25g 정도 하루에 이제 드시면 되고요. 이런 호박씨를 또 기름으로 만들어 드실 수도 있어요. 호박씨 기름이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는 이제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 드시면 되는데요. 기름을 짤 때는 우리가 이제 참기름이나 들기름 짜는 것처럼 이렇게 짜서 만들면 되는데 그때 이제 볶지 않고 그냥 생으로 짜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열하면 영양소가 열에 의해서 파괴가 되니까 호박씨 기름은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그냥 짜서 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이거를 또 기름은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또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기름은 그냥 한 스푼 정도 하루에 한 스푼 정도 드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 상태에 따른 추천 호박 마지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화가 잘 안 되는 노년층은 어떤 호박이 좋을까요? 보면요, 애호박이에요. 근데 호박은 대체로 소화가 참 잘 되는 식품이거든요. 특히 애호박이 좋은가 봐요, 오 교수님. 예, 이제 나이가 많아질수록 장 기능이 떨어지고 변비나 아니면 위장 장애, 위가 쓰리거나 아프거나 이거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이런 때 그 애호박을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합니다. 애호박에는 먼저 이 섬유소가 많고 마그네슘이나 이런 성분들이 많아서 장 운동을 좀 원활하게 해줘서 변비나 이런 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거기는 또 식이섬유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이 식이섬유가 특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대장의 세균들이 아주 좋은 장내 세균들이 많아야 변비도 예방하고 기분도 좋아지고 여러 효과가 있는데요. 이런 식이섬유가 풍부한 그 애호박이 이 장내 세균을 아주 몸에 이로운 장내 세균들을 많이 만들어내게끔 도움을 주고 있고요. 거기에다 방금 전에 계속 말씀드린 베타카로틴이나
또 몰리비데넘이나 아연 등 여러 가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장내 세포들이 손상 반응을 어느 정도 억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장 트러블이 있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권장할 만한 식품입니다. 근데 살림하시는 분들 냉장고에 애호박이 꼭 하나씩은 있어요. 이게 뭐 국에 넣어서 먹고 채로 이렇게 부쳐서 먹기도 하고 전으로 부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먹으면 더 좋다고 합니다. 송태희 교수님의 꿀팁부터 볼게요. 네. 애호박은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오. 말려서 먹으라고. 오, 이건 어떻게 애호박을 꼭 말려서 드시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드셔도 좋지만 말려서 드셔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애호박이라는 것은 이제 호박을 심고 자라다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한 다음에 한 7일이나 10일 후에 이제 그 우리가 된 이제 어린 호박을 애호박이라고 하거든요. 애호박은 칼륨과 비타민 A가 많이 있는데요. 칼륨은 위 건강에 그 위험 인자인 중에 하나인 나트륨을 배설하는 역할을 하게 돼서 위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비타민 A는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눈 건강만 좋은 게 아니라 위 점막을 보호하는 작용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좋은 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애호박에 칼륨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칼륨은 오이보다 한 그 2배 정도 많이 들어있고요. 네. 그리고 비타민 A도 같은 호박인 주끼니 호박보다도 한 1.5배 정도 많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애호박을 그냥 드셔도 좋고요. 또 건조해서 드시라고 했잖아요. 네. 말리게 된 거에 이제 영양 성분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칼륨, 비타민 A, 베타카로틴을 그냥 생 애호박하고 애호박 고지 말린 거랑 비교를 해보니까 와. 저렇게 10배 정도의 영양 성분의 와. 차이가 나요. 물론 저게 이제 그냥 증가한 건 아니고요. 수분이 빠지면서 그만큼 농축된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양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효과가 좋다는 거고요. 또 말리면 더 좋은 거는 호박은 물컹물컹해서 어린애들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런 호박 고지를 물에 담갔다가 요리를 하게 되면 씹는 식감이 있어서 그것도 또 쫄깃쫄깃. 좋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맛있게 많이 드실 수 있는 방법이 건조해서 먹는 방법도 하나 있습니다. 네. 네, 애호박 말려서 먹어야겠어요. 근데 저는 이게 찌개 할 때 늘 고민돼요. 이거 애호박, 주끼니 호박. 맞아. 좀 맛이 다르거든요. 선생님,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언제 제가 사용하- 잡아도 될까요?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자, 이게 이 색깔이 좀 연한 네. 게 애호박이고요. 네. 이게 좀 사이즈도 크고 크기도 크고 네. 그다음에 색깔이 좀 네. 진한 것이 주키니 호박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어디 요리에 쓰면 참 좋겠느냐. 된장국 좀 비유해서 네. 이야기해 보면은요. 우리 된장국 육수 낼 때 뭐 조개든 네. 멸치든 이렇게 좀 시원한 맛이 들어가는 건 네. 요 애호박이 좋습니다. 아. 반면에 왜 요즘 많이들 좋아하는 뭐 차돌박이 된장찌개 있죠? 네. 그죠? 네. 요거 쓰시면 좋아요. 아. 왜냐하면 기름이랑 훨씬 어울리는 맛이 이 주키니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름의 조금 느끼한 맛을 이렇게 감칠맛이나 약간의 쌉쌀한 맛으로 잡아주기도 하고요. 뭐 아는 사람은 여기 치즈 향도 난다, 뭐 베이컨 향도 난다는데요. 그냥 예. 요게 좀 더 싸서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네네. 정리됐어요. 주키니는 감칠맛, 깊은 맛, 네. 애호박은 시원한 맛.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좀 추운 날 네. 몸보신에 도움이 되는 호박 요리 알려주세요. 뭐죠? 네. 아, 아까요. 애호박꼬지 말씀하셔서 제가 네. 그 애호박꼬지 갖고 비지탕 한번 아, 끓여보려고 해요. 애호박 고지 네. 비지탕. 네. 그렇죠. 애호박꼬지 비지탕이요. 네. 재료 잠깐 설명드리면 볼까요? 이 고지는요. 이 특히 겨울에 맛있어요. 먹으면 모든 그 말린 나물은 참 겨울에 네. 맛있습니다. 요거 살짝 물에 불려가지고 보면요. 쫄깃쫄깃합니다. 예, 쫄깃쫄깃한 상태고요. 말랐네요. 네. 예, 그래서 요거 그대로 여기다 넣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겨울에 약간 시큼시큼해지려고 하는 김치 네. 여기다 그대로 넣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목살을 준비했어요. 네. 아무래도 고기가 좀 빠지면 오, 섭섭하죠. 저 비지탕에는. 서운하죠. 예, 네. 그래서 고기 좀 넣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대로 양념을 하겠습니다. 그대로 마늘 넣고요. 마늘 네. 그다음에 된장 좀 약간 넣겠습니다. 네. 콩이 된장이랑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리고 액젓 좀 조금 넣고요. 네. 그다음에 요게 선생님 저는요 이게 좀 들기름을 좀 넣으려고 합니다. 오. 들기름 쭉 부어서 고소하겠네요. 예, 네. 그렇죠. 고소하게. 그다음에 약간의 후추 고기 들어갔으니까 넣고요. 이제 조물조물 묻혀 보겠습니다. 네. 묻혀 보겠습니다. 이렇게 묻혀 주세요. 아, 냄새 좋다. 네, 이렇게 묻힌 다음에 지금 냄비를 좀 달궈놨어요. 네. 이렇게 묻힐 때 약간의 기름 좀 두르겠습니다. 손으로 살짝. 네, 살짝만. 네. 안 그러면 들기름이 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네. 해서
살살 넣었네요? 볶습니다. 지글지글지글. 이렇게 해서 볶으시겠어요? 예. 네, 살살 네. 볶으시면서요. 네. 잠깐만요. 네. 예, 볶으시면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줘야 될 일 네. 살짝 물 부어가면서요. 맛이 호박꼬지 안에 들을 수 있도록 살짝 이렇게 한 다음에 물이 번에 또 안 모자르면 되네. 네. 그렇죠. 모자르면 또 그다음에 물기가 없어졌다 그러면 또 부어주세요. 오.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재료들의 맛이 깊은 맛이 들도록 그런 다음에 그런 물 다 다음에? 부어주세요. 와. 조금씩 넣는 네, 게 핵심이에요. 그루치처럼 자글자글 하다가 막판에 많이 그렇죠. 부어주네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그대로 비지 들어가요? 비지 넣고요. 어머나 어머나. 뻥 덮고 끓이면 자칫 넘을 수 있으니 오. 요거 비지 끓이실 때는요 꼭 불 앞에 서 계셔야 돼요. 네. 쉽게 넘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잘 풀어주시고요. 아, 맛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소끔 끓으면 네. 그 위에다가 대파, 청고추 얹어서 맛있게 먹어보려고 해요. 아, 이렇게 해서 근데 끓이는군요. 네. 저 아까 들기름 들어갔기 때문에 건강 보양식 개념으로 네. 제가 들깨가루 마지막에 들깨가루. 착 얹어서 먹어볼까 합니다. 자, 아우 떨리네. 자, 개봉박두는 우리 전효우 씨가 짜자잔. 해주시는 거죠. 열어볼까요? 네. 짜잔. 아우. 세상에. 예. 자, 여기에 와. 들깨가루 한 들깨다. 반컵 정도 넣고요. 예. 아, 네. 진짜 이 깻장상 콩닥거려요. 마지막. 네, 네. 그다음에 파 좀 넣고요. 정말? 야. 그다음에 네. 청고추 좀 넣어서 여기 밋밋한데 재미 좀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글바글 끓이는 거죠. 네, 모자라는 간은 소금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 선생님 만나면 여쭤보고 싶었던 게 애호박은 냉장고에 넣으니까 좀 물르더라고요, 보관할 때. 네. 뭐 어디에 넣어서 보관할까? 저도 애호박 하나 다 못 먹을 때 있어요. 그럴 때는요, 이 종이 타올 있죠. 종이 타올에 싸가지고 보관하고요. 근데 냉동 보관은 좀 안 좋아요. 아까 우리 그 늙은 호박은 냉동 보관했다 다시 먹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애호박은 그냥 냉장 상태에서 좀 보관하셨다가 수분 없이 네.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이 타올로. 네. 아유, 끓고 있습니다. 아, 지금 걸쭉해졌어요. 네. 그래서 아유, 한번 떠볼까요? 네. 호박꼬지로. 아마 호박꼬지가요, 거짓말 조금 못해서 고기 씹는 맛일 거예요. 오. 예. 호박꼬지와 함께. 예. 너무 좋아서 막. 행복하죠. 꼬지와 함께. 어떻게. 오. 아. 호박을 먹어봐야죠. 이게 애호박 고지 비지탕. 네. 아, 지금 어떠세요? 호비다. 제 마음이 지금 굉장히 비지해요. 급합니다, 급해. 제가 지금 오상훈 교수님 시선을 피하고 있잖아요. 아, 정말 국물이. 칼칼한 건 뭐죠? 아, 예, 청양고추 들어가서. 아, 너무 좋다. 네. 이건 정말 깊어. 지하수야. 깊은 맛. 네. 와, 이 걸쭉하니 밥 한 공기 뚝딱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양식이라고 하셨잖아요. 추운 날 와. 이거 반찬에서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깨가루의 고소한 맛, 호박의 깊은 맛이 딱 만난대요. 포만감도 주고요. 네. 열이 나는데요? 너무 맛있겠다.